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12월이에요. 연말 맞아서 연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뭐 공연으로 따뜻한 연말을 한번 나보고 싶다 하는 분들 티켓 전쟁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또 각종 공연 준비하고 있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미리 일정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연말. 부동산 시장도 제발 연말에는 조금은 온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고민거리들 저희에게 다 털어놔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궁금한 거, 방송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문자를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네네. 뭐 무슨 주택 뭐 이런 거 많이 내놨잖아요. 많이 그 내놨죠. 가운데 뭐 행복주택, 뭐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위한 이 행복주택에 대한 승인이 올해 뭐 27,000 가구 뭐 이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 행복주택이 혹시 건립이 되면 주변 지역에도 어떤 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향이 있죠. 예. 좋은 영향인가요, 혹시?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부동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인프라 구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차츰차츰 감정가가 올라갔던 그 시점에 네. 그 꼭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보고 사신 분들 입장에선 뭔가 임차 수익도 봐야 되고 앞으로 가치 상승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행복주택이 생기게 되면 저렴한 주택들이 많아지잖아요. 수요자의 눈을 반대로 돌리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역은 너무 훌륭한데. 네네.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그 자유주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이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 경기권이고 다 넘어가고 그리고 사실 뭐 금전적으로 위례 신도시나 마곡지구 이런 데는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입장인 거지 실제적으로 뭐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 영향이 분양받을 만한 레벨까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을 그리자면 맨 밑에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선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법을 바꾸더라도 올라가기가 어렵죠. 사실 두 번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점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이제 떨어지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게 행복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갔다가 한 두서너 군데 지금 뭐 가자라든가 오류동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지금 자꾸 사업 그 취소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땅이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뭐 그 내 땅 갖고 내가 뭐라고 내가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 쏘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여건에 있어서 취소가 뭐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밀고 가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을 그 취소한다는 그 지금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밀고 갔다가 차츰차츰 취소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을 서울 근거리에 있는 그린벨트밖에 공급할 것이 없어지거든요. 일반 논리로 비싼 땅을 사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여러 여건에서 지금 앞으로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지역 근거리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밑작업처럼 어떤 그림도 살짝 보여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참 완전히 달라지네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고 또 서민들의 입장에서 왜 더 안 해줘? 하는 입장일 테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에 맞게
그에 따른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좀 털어놔 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네네.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십니까? 대저 1구역요. 재개발 그거 된다고 해서 예. 2003년도 샀는데 예예. 안 돼갖고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 목 안 좋으시다. 그쵸? 감기 왔어요. 아유 감기. 요즘 주변에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아요. 시청자님 은평구 대저동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셔가지고, 예. 감기가 잘 안 났더라고요. 병원에서 네. 치료 잘 하시고, 일단은 그 대조동 쪽은 지금 저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끝났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네. 지금 이제 뭐 거기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조합원에 대해 조합장 서류 미비 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렸다가 그것을 아마 다시 그 변경 건으로 해갖고 신고하는 등 좀 잡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데도 앞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현장이. 그러니까 근처에 녹본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난 곳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을 몇 평을 갖고 계시죠? 5.5평이요. 5.5평이고 매입을 얼마 정도에 하셨나요? 5,500인가? 자, 5,500이면 평당 한 1,000만 원 꼴이신데 네. 실제적으로 예전에 한번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정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예, 얼마에 나왔었나요? 6천만 원. 6천만 원.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 나왔는데 혹시 지하세요? 아니요. 1층인데도 별로 많이 안 나왔네요. 실제적으로 여기 거래가 작은 지분이 평당 2천만 원씩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물값 이런 거 뭐 빼고 그냥 평당 지분가로 계산했을 때 물론 이 건물에 대한 연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야겠지만 지금 6천만 원이면은 시중가가 매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6천만 원보다 훨씬 좀 높은 가격에 지금 매도들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아들 주려고? 네네. 아들 명의로 하셨나요? 주려고? 네. 가만히 내둔 거예요, 그냥. 아들 명의로 하셨나요? 네네. 네네. 자, 일단은요, 평당 2천만 원대 매가 그렇게 저렴한 거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또, 여기가 아직까지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서 비례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업시행 인가가 났을 때 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가로 만약에 2천씩을 쳐준다 그러면은요, 뭐, 네. 5평이면은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쯤 되기 전에 이미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도 100%의 비례율을 계산을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내 물건의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를 나는 끝까지 받겠다. 그럼 어차피 5천만 원에 사셨으면 손해볼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지금 순간에서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줄 거라면은 괜찮아요. 뭐 본인이 뭔가 내 세대에 뭘 받아 먹겠다 이럴 거면은 그럼 뭐 조금 되긴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되는데 네네네. 좀 기다리세요. 네. 그게 걱정돼가. 네, 근데 일단은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날 때쯤 어떻게 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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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네. 기다리시다가 좀 여차하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갈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네네. 어느 곳 가면 되나요? 예.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살고 있는 거는 저기 분당이고 용인에 네네. 제가 언남동에 하마비 동일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35평짜리를.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증금 5천만 원에 80만 원으로 저기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팔면은 제가 지금 분당구 순회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순회동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팔면 아니면 그냥 지금 그 언남동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좋은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용인 씨 쪽 거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신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저기, 예. 제가 용인에 네네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보증금 5천만 원에서 8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5천에 80. 이게 네네. 내년 2월이 만기예요. 이게 세가. 네네네. 세가 만기됐을 때 팔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팔면 제가 팔고 지금 분당에서 순회동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 순회동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전세 월세 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은지 네네네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언남동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하마비 동일 하이비 한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물건 자체가 제가 네,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는 1차 아파트 이쪽이 되겠고요. 네, 지금 이쪽 지역은 이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네네.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센 겁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가 높아지고요. 밑으로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는데 재밌는 거는 네. 이 구성역을 지나서 신가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가장 저렴한 곳에 딱 중간에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데 이 신가를 지나면 다시 지금 신갈 쪽을 지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올라가는 그 지점에 딱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정말 싼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죽전이나 이런 데 죽전이라는데 아파트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나이가 한 60세 이상 먹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택으로 내려오면서 주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이쪽에다 조금 저렴하게 집어넣고 평생 이사가라 말한 소리 듣지 않으면서 편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나머지 돈을 수익형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요, 내가 거주하기 좋지만 차익을 내기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천에 50이면 몇 평형이시라 그러셨죠? 35평형이에요. 네, 5천에 80만 원. 네네, 35평형이면 매가가 지금 현재 2억 9천대, 3천대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3억 투자에 5천에 80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닌데 어찌됐든 뭔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다 그러면 이것을 뭐 임차 목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으신 게 매입을 한 6년 전에 하셨으면 매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제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습으로 3억이면 사실상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 지금 현재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다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임차 수익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내가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주거로서 여기를 한번 채택을 해보겠다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순회동 얘기하셨죠? 예. 자, 순회동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거죠. 아까쯤에 말씀하신 게 밑에 있었고,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요 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쪽이 지금 빨갛게 표시된 곳이 지금 순회동 중에 일부인데요. 그 순회동 같은 경우는 정자역,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서현역으로 가면서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라든가 아니면 거주하는 목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되는데 애들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다. 지금 신분당선이 이제 이쪽이 연결되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여기다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서울 지분에 다른 데도 위치가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거주하면서 그냥 깔고 앉아 있을 만한 여유나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 순회동에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등 지역이니까 정자동은. 근데 기왕이면은 지금 이제 전철이 환승역이 생기면서 정자동 밑으로 보시게 되면 정자동 밑으로 미금역이 생겼잖아요. 미금역이 있잖아요. 예. 예, 요렇게 정자동 밑으로 미금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철이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예, 지금 이쪽이 보이시는데 이 미금역 자체가 여기가 이제 그 바꿔 타는 데 있죠? 뭐라 환승이라 그러죠? 예, 이런 걸로 굉장히 훌륭해지니까 기왕이면 미금 쪽에다 투자해 보시는 것도 거주하면서 가격이 빠지진 않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순회동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가가 뭐 이렇게 싸게 자리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차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가 있고 거주하시기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뭔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면 아까쯤에 세놓고 있는 그 주택으로 입주를 하시면서 이쪽 근처에 대한 인프라를 다 이용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머지를 짜투리 투자를 다른 데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 봐요. 네. 예, 정말 추후에도요, 도움 많이 궁금한 거 됐습니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신화선 대표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2077-6330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 텐데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여기 도봉구요. 도봉 이동 에코빌 아파트. 네네네. 이걸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살고 있는데 갖고 있어야 되나, 네. 팔아야 되나. 언제 그것 팔면 때문에요. 좋을까? 예.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도봉구 쪽으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주택을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거주하시면서, 거주하시는 그 주택이 지금 매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기 입주했으니까 한 10년 돼요. 10년 정도 되셨고. 네. 지금-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전에 뭔가 강남에 있는 주택을 들어가셨으면 지금 뭐, 한 1억 5천대 사셔가지고 한 10억대 됐겠죠. 초이스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요게, 실제 거주하시면서 융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융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융자 없으시고. 융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시고. 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7년생이에요. 47년생이요? 나이로 68. 얘기하면 어떻게? 예? 68. 68 되셨고. 예. 자,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자, 예. 여기에서 일단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 자체가 예. 뭔가 차익을 이제 노리시기도 조금 이제는 거주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마이너스는 아닌데, 일단은, 내가 이 주택을 계속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딴 데를 네. 팔아야 되냐, 이런 걸 네.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예. 이걸 앞으로 매도하시고서 다른 어떤,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파트가 도봉역 사거리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철로는 지금 현재 뭐 1호선, 1호선 도봉역 앞. 예, 도봉역 돼 네. 있는데 여기 아파트들은 그냥 뭐 네. 거주하기 좋은 정도? 뭐 특별하게 예. 뭐 지금 아파트 차익을 낸다거나 뭐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네, 이게 네. 특이한 게 뭐냐면 요렇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 3억 이게 매가가 한 3억 4, 5천 정도 해요. 35평대가. 네, 근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 25평대가 한 3억 3, 4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디 방학동 쪽이요? 네, 아래로 향동 내려가면 쪽? 내려갈수록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지어진 지도 더 이제 뭐 2005년식이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신주택, 그래봤자 3, 4년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네. 차이가 곧 아까쯤에 그쪽처럼 이렇게 동선을 놔두고서요.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희한하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대가 조금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낮고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네. 지금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가격대가 높고요. 또 위로 올라가도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34평대랑 25평대랑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네. 하시려면 지금 네. 현재 그 7호선 근처로 해가지고요. 예. 네, 7호선 근처 여기 전철역 보이시죠? 네. 7호선 근처로 하셔가지고 이제 뭐랄까 조금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대단지이면서 약간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면 잘 있습니다. 한 2억 한 5, 6천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면 갈아타기 하시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차익은 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네. 월세 받는 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주택은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은 특별하게 가격이 오르거나 뭐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그냥 예.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네. 다른 여유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 34평대 살 수 있는 이 아파트에 계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데로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잘 찾아가지고 네. 가셔야 되겠죠. 그때 선생님, 7호선을 끼고 잠깐만요. 가라. 네. 예, 여기는 도봉산이 앞에가 있어갖고 공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공기 아. 하나는 좋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네네. 중랑구는 어때요? 중랑구. 중랑구 어디요? 네. 중랑구 어디냐면은 태릉시장 있는데요. 어디요? 태릉시장. 태릉시장? 예, 아, 더 지금 지하철역 있는데. 네, 중랑구 태릉시장 있는데 예, 예.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기 중화역 있는데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이 되면은 괜찮을까요? 그쪽으로 갈아타면. 재건축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아, 거냐에 예. 따라 다르고 사시는 물건이 지분이 예. 몇 개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남아있나, 그리고 예.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시기를 기다리시기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자제분한테 줄 때는 조금 괜찮겠죠. 근데 네. 기왕이면은 뭐 재건축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재건축 아파트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그 예. 창동 차량기지 있는 그 근처에다가 아. 25평대 아파트를 좀 사놓으시게 되면 그 가격이 몇 평이요?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평이요. 25평대. 예, 예, 예. 예. 이제 줄여서 가셔야죠. 이제 크게 네.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바로 그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 한번 참석을 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물건들 딱 꼽아서요. 여기로 와주세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 12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2077-6394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내훈 소장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지역은 그 개발 호재하고요. 임대 수익하고 안정적이면서 자랑할 수 있는 효청 투룸 매물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와 이 프리미엄까지 갖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창동 잠시 뒤에 가볼게요. 오늘은 우리 양팔석 대표께서 2개 매물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대표님은 어느 곳입니까? 네, 일자리면 일자리, 개발이면 개발.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지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직 그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투룸주택가요. 그렇습니다. 강남 생활거리면서도 개발 압력이 그 어느 것보다 높은, 마찬가지로 한강의 가치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부터 시작해볼게요. 합정동 매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은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이에요. 합정동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3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놓을 경우 아주 초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3천만 원. 월세로 놨을 때도 연수익률이 10%대에 가까이 예상이 되는 높은 임대 수익과 또 미래 개발 가치에서 큰 시세 차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개발 가치가 풍부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강 종합 개발이라는 그런 기대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는 기대 가치가 높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은요, 그 어느 곳보다도 풍부한 임대 수요가 강점입니다. 북쪽으로는 상암 DMC, 아래쪽으로는 여의도의 업무지구, 또 합정동 주변 지역에는 홍대 상권이라는 그야말로 사방이 전부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 계속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이다 보니까요. 임대 수요와 매수 수요가 그 어느 것보다도 풍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이 위치한 합정동, 이 합정동의 어떤 장점들 좀 꼽아볼게요. 입지적인 특징 나타난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철 2호선과 6호선이 더블 역세권이죠. 그렇습니다. 합정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는데 이 지역은요, 그 바로 한강의 종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한강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가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매물이 소지한 데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대 가치가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강점이죠. 더블 역세권인과 동시에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와 이런 그 서부간선도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어가지고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내부 순환도로까지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풍부한 개발 호재가 무엇보다도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세나폴리스라든가 또 데오프루지오가 현재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합정균형발전 촉진지를 옆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옆에는 전략정비구역 등의 개발 가치가 큰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수요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매물 그 물건 이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발이라면 개발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 현재 약 3분의 2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도 한참 가야 할 길이 멀었을 만큼 개발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마포의 9위 4대 성장 동력 거점의 중심축이라는 것이죠. 상암 DMC부터 시작하는 바로 합정 그리고 홍대 상권을 거쳐서 공덕으로 이어지는 4대 성장 동력 거점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가장 역점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개발의 지역이라는 점이죠. 홍대 입구역의 민자역사 개발이라든가 또 마포 구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출판지구의 거리, 상암 DMC가 현재 조성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 타워 같은 경우 133층이 한때 사업이 무산됐다가요. 이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거기 그룹에서 손을 뻗으면서 탐을 낼 만큼 이 지역의 입지가 매우 좋다. 그랬을 때 일자리는 지금 8만 명이 아니고요. 13만 명의 이상의 고용 효과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아래쪽에 롯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롯데 쇼핑 복합몰이 바로 상암 지역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합정동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지는 그런 가치와 더불어 당리발전소의 지상공원화 또한 홍대 상권의 팽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한번 볼게요. 방 2개로 구성된 투룸 구조의 건물입니다. 내년 한 봄쯤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지어져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따뜻한 봄에 4월 그때 준공이 되는 그런 매물인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3베이로 구성이 되고요. 체감과 통풍이 아주 뛰어난 그런 매물인데 총 12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5층 중에 오늘 매물 소개는 4층이 되겠습니다. 방과 방 그리고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호텔식 인테리어를 도입해서 아주 격조 높은 그런 내외장재가 도입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가격 궁금해요. 어느 정도로 매매 가격 형성되어 있고 임대를 놓게 된다면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합정동 주변 지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전부 2억 5천대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신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원. 물론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지만은요. 임대 보증금이 2억 원, 2억 1천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전세로 놓을 경우는 실제 투자비는 불과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이 합정동의 현재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요. 투룸 주택이라도 임대 수익이 빵빵하다 그러죠. 우리가 잘 나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출 활용 시의 실투자금은 불과 5천만 원 실투자했을 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연 총수입 510만 원, 즉 10%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가져가면서 주변의 일자리 창출에 또 주변의 개발 가치에 의해서 한강종합 개발이 가치에 의해서 큰 기대치가 높아지는 약 매도 시점 3년 뒤에 실제 매매가 매도가에는 약 2억 8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네, 끝으로요, 대표님. 이 매물이나 인근 지역의 매물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점검해 주세요. 네, 이 매물은 아직 지어지지 않고 현재 짓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도면 검토라든가 또 주변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사실대로 정말 한강에 얼마나 가까운 것도 한번 찬찬히 훑어보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십시오.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합정동 매물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러 갈게요. 마포구에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 쪽에 있는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매물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내훈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소장님,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날 그 현재 마포 공덕역이던 이 종착역이던 이 경의선 구간이 용산역까지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 경의선 효창역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교통 여건이 많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효창역에서 이 1분에서 5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그 3층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지금 8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효창역에 가까이에 있는 이 대지가 38평의 4층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금 현재 거래가액이 9억 5천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 개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 용산 개발이 될 가능성하고요. 그다음 경의선 그 완공되는 시점이면 아무래도 이 효창공원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창공원 4구역, 5구역, 6구역 이 세 구역 이 재개발 지역 이주수로 인한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하여 집가 상승 그리고 재개발 호재가 풍부해 지속적인 임대 수요와 수요로 인해서 임대소득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과 이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전셋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저렴한 이 소액 투자로 용산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것도 기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들 자립 기반을 위해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네, 이 효창동이 말이에요. 이제 교통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곳이고 또 주변에 이제 공원, 민족공원? 거기랑도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 네. 입지적인 여건 좀 더 들여다 봐주세요. 네, 이 지역은 지금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에서는 이 효창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이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공덕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도착하면 그 공덕역입니다. 그래서 5호선하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이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컬트럴풀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서울역하고 용산이라는 그 철도 중심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 전역의 지방 접근성이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도로 교통망까지 갖춰져 있어 한강대교, 강명, 분로, 올림픽대교 등이 인접해 있어 강남, 여의도, 한남까지 이용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역하고 이 남영역, 종로 등 서울 시내를 어디로도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뛰어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 사업이 전환되면서 지상축 공원과 그 효창공원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보로도 용산민족공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군이 또 있어서 초중고 대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그다음에 교통, 생활권이 그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중요성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도 이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굵직한 것들 몇 개만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이 될 그 민족공원이 2016년 미국 이전과 함께 공원을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전잔의 그 터미널 부지인데요. 현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7성급 호텔이 3개동으로 이루어져 2017년 그 1,800개씩 호텔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하고 경의선
이 효창역이 2015년 6월에 그 완공되는 시점에는 그 지상 공원이 그 신설이 되어 자연 친화적인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창 그 4구역, 5구역 재개발 주변에 그 지역이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근 주변에는요, 신축 투룸도 없고요. 그 임대 수요도 높고, 그다음에 주변 개발에 따른 이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라 실손 가치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었죠. 30년 만에 발표한 그 한강변 그 종합개발 계획 그 최대 수혜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 개발 역세권, 그다음에 강북의 마이스 산업 중심지 개발 예정이 있습니다. 희소성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특징들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이 본 매물은 진입로가 넓은 도로하고요. 주차 공간이 매우 뛰어난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다세대이며 구조는 방 2개에 욕실 하나, 그다음에 거실건 주방입니다. 그다음에 총 5층 중에 2층이 한 이 신축 다세대이며 관리도 용이하고요. 그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CCTV 현관문 설치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여기 개방감이 되게 상당히 높고요. 채광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기존적으로 보시면 필로티 구조예요. 근데 여기 지역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 지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용산구에도 볼 수 없는 이 주차장으로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한 7m고요. 뒷면에는 5m의 도로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뒤 차량 진입이 편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이제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는 매매 가격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가액은 2억 2천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월세로 하고 싶다 하시면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출 이자를 공제하면 연 수익률이 한 48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으며 실투자 금액이 한 5,500만 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요, 이 매물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유의할 거 한 가지만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여기 이 본 매물지는 신축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요, 현장 답사도 하시고 도면도 꼭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부동산계 슈퍼맨 양파숙 대표의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보고 있고요. 대출 가능금이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매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숙 대표님, 투자 포인트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소액의 높은 임대 수익률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분양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실투자비가 저렴한 2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2천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요, 대출이자 빼고 연 336만 원, 즉 16%에 이르는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초특급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지역은요, 강남 생활권입니다. 성수대교를 넘고 영동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동과 청담동입니다. 이 강남 생활권에 그대로 생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현재의 주변에 준공업 개발 가치라든가 또 대한민국 상위 부자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곳 성수동이라는 점이죠. 이 때문에 현재의 더블 역세권의 가치와 개발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산업, 문화, 업무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미래 개발 가치 1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동 오랜만에 가서요. 이 주변은 어땠더라?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입지적인 여건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네, 이 지역은요. 전철역이 성수역, 뚝섬역은 2호선이죠. 그리고 분당선의 서울숲역이 도보로 약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어떤 곳이냐? 서울숲역이 바로 인접해 있죠. 30만 평의 자연 생태 공원이죠. 거기에 한강공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성수동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격대를 호가하고 있는 갤러리아 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갤러리아 폴에는 단위 평면상으로는 가장 비싸지는 않지만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주변에는요, 새로운 건물들이 더구나 초고층에 부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큰 평형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두산 트리마제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지난달에 분양이 됐는데요. 668세대 실조정 면적이 9평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 후반 분양가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성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는요, 무엇보다도 준공업 지역이라는 강점에 따른 개발 기대 가치와 더불어 IT, BT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인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매수가 풍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으로서의 개발 기대감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한강종합개발이라는 30년 만에 개발 가치를 가지는 그 가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용산, 반포, 그리고 이 성수가 될 것입니다. 이 삼각의 트라이앵글의 중심축 중에 한 곳인 이곳 성수동의 그 한강의 개발 가치는 정말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2009년에 발표된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한 산업뉴턴의 지정에 의해서 이 지역은요, 계속적으로 신산업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신축되고 공급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뉴턴으로서의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서울숲역 주변 한번 놀이 삼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그 주변에 서울숲역 주변에 계속적으로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바로 도보로의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성수 1구역부터 4구역까지의 전략정비구역에 공공관리제에 의한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3, 4년 뒤에 이주수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요, 큰 폭의 이주수요에 의한 높은 시세 차익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 이제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건물이네요. 건물 매력이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성수동의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이곳 성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는 2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4층이 되겠고요. 특히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 한 개의 원룸 풀옵션 구조입니다. 실면적이 7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임대가가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룸 공급에 대한 우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수 지역은요, 1인 생활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룸 공급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CCTV라든가 외부인 출입 차단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 또 완벽한 그런 건축물과 더불어 내외관이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주민이나 또 실소유주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가격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또 매력 있게 또 형성이 돼 있나 궁금하시죠?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네, 매매 가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실 원룸 7평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1억 5천, 착하구나. 사실 그 주변의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착한 가격임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1억 5천만 원대 대출 활용하십시오. 원룸 주택은요, 수익률을 높일, 즉 지렛대 효과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1억 원 대출, 월 대출이자 32만 원입니다. 자, 3천만 원에 월 6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대출이자 빼고 한 달에 28만 원 수익 발생하죠. 1년에 33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실투자비는 얼마냐? 1억 5천만 원에 1억 원과 보증금 3천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2천만 원 묻어 놓으시고 대출이자 전부 빼고 1년에 336만 원, 즉 16%에 되는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미래 성수동의 주변 개발 가치에 의해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간단하게 투자 유의점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선분양의 매물입니다. 그런데 원룸주택 공급 과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거품 말씀드리는데 꼼꼼하게 한번 주변 시세 검토해 보십시오.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매물 점검하고 왔어요. 이 정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점검하고 왔고요. 저희 부동산의 슈퍼맨 양파스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은 소장과 함께했고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고 있으니까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